러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릎 꿇린 결정적인 한 방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최첨단 미사일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치명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 제국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광활한 철도망 위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지중해에서 카스피해까지 이어진 모든 전선이 사실상 거대한 물류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방공망이 뚫렸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상에서 제국의 생명줄인 철의 동맥이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시베리아의 열차들은 멈춰섰고 북한에서 지원받은 수백만 발의 탄약조차 전선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웃었지만 정작 그들의 전쟁 기계는 단돈 10달러짜리 부품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이 겪고 있는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종말의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군은 사실상 육군이라기보다 거대한 철도 군대에 가까우며 그들의 전술은 철로 위에서만 유효합니다. 전차와 탄약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이 오래된 교리가 지금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위기의 주범은 유출된 산업문서에서 카세트형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복잡한 공학 용어가 낯설게 들리겠지만 이 작은 금속 부품의 부재가 가져온 파장은 실로 파괴적이었습니다. 푸틴이 자랑하던 현대화의 상징, 축중 25톤의 혁신형 화차들은 구소련식 부품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신형 화차들은 전차와 중장비, 석탄을 운송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전체 러시아 화물 차량의 40%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전쟁 직후 스웨덴의 SKF나 미국의 팀켄 같은 핵심 제조사들이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떠났다는 점입니다. 서방의 첨단 기술이 빠져나가자마자 러시아의 거대한 물류 시스템은 즉시 동맥경화를 일으키며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쪽, 즉 중국 제조사와 국내 산업으로 눈을 돌려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교한 금속공학의 세계는 정치적 명령이나 애국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냉혹한 과학의 영역입니다. 서방산 베어링은 진공탈가스 강기술로 만들어져 금속 내부에 기포가 없는 완벽한 고밀도를 자랑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급하게 들여온 역설계 복제품들은 이러한 품질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학자들 사이에서 스폴링이라 불리는 재앙적인 금속 박리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품질 베어링이 무거운 전차를 싣고 달릴 때 과도한 하중과 열을 견디지 못하고 표면이 부서지며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정품 SKF 베어링은 80만 킬로미터까지 정비가 필요 없었지만 급조된 현지 복제품은 고작 8만 킬로미터에서 분해돼 버립니다. 베어링이 과열되면 선로의 핫박스 감지기가 이 비정상적인 열을 감지해 강제로 열차를 멈춰 세웁니다. 영하 30도의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열차 한 대가 멈추면 그 뒤를 따르던 50대의 열차가 줄줄이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체가 아닙니다. 물류 전문가들은 이를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철도가 겪는 문제는 바퀴뿐만이 아닙니다. 기관차의 심장인 엔진에서도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화물 기관차, 특히 현대식 디젤 거인들은 핵심 구동 부품을 서방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엔진 관리 시스템과 고압 연료 인젝터는 모두 독일의 정밀 공학 기업인 보슈와 지멘스의 기술이었습니다. 제재로 인해 정품 예비 부품 공급이 제로로 떨어지자 러시아 철도공사는 역사상 가장 절박한 방법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카니발리제이션, 즉 멀쩡한 차량을 해체해 그 부품을 뜯어내 다른 차량에 이식하는 동족 포식 방식입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기차를 희생시켜 시스템 전체를 겨우겨우 굴러가게 만드는 말 그대로 살을 깎아먹는 생존법입니다. 2025년 최신 보고서는 전체 화물차의 약 20%인 5만 대가 다른 차량을 살리기 위한 부품 공급용으로 전락했다고 폭로합니다. 그러나 이 임시방편은 금속 피로라는 더 큰 공학적 재앙을 불러오며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9km를 달리며 내구성이 떨어진 중고 부품을 떼어내 옮겨 달면 언제 부서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 이런 해체 부품 사용은 탈선과 대형 사고의 위험을 무려 300%나 폭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베리아의 혹한소, 60톤짜리 T-90 전차나 폭발성 탄약을 실은 열차의 바퀴가 낡은 부품 때문에 깨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단순한 열차 사고로 끝나지 않고 전선으로 향하는 보급로가 수주 동안 완전히 마비되는 재앙이 됩니다.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철도의 화물 적재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재량 감소의 93%는 화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끌고 갈 기관차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렇게 내부 시스템이 스스로 썩어 들어가는 동안 외부에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비대칭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러시아 내부의 파르티잔들은 거대한 열차를 직접 탈선시키는 위험하고 힘든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작고 영리한 표적, 바로 릴레이 캐비닛을 노렸습니다. 선로 옆에 서 있는 이 회색 금속 상자는 열차의 신호 전환과 교통 흐름을 통제하는 철도의 전자 두뇌입니다. 파르티잔이 쇠지렛대로 상자를 열고 단돈 5달러어치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면 그 구간의 시스템은 즉사합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과 유럽 접경 지역에서만 이런 방식의 사보타주와 방화가 140억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 캐비닛이 불타면 시스템은 눈이 멀어버리고 안전을 위해 모든 신호등은 자동으로 정지 신호로 바뀝니다. 열차 통과는 무전을 통한 구식 수동 모드로만 가능해지며 최첨단 물류망은 순식간에 19세기로 후퇴합니다. 시속 80km로 쾌속 질주해야 할 군수 물류가 시속 10km라는 달팽이 같은 속도로 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두 열차가 기어가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수백 대의 열차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염없이 쌓이게 됩니다. 파르티잔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라이터 하나만으로 러시아군의 보급 속도를 80%나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파산은 필연적으로 러시아 국가 경제의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더 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RGD는 단순한 운송회사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를 지탱하는 척추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2025년 첫 9개월 동안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하며 투자 프로그램의 40%를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돈이 바닥난 거인은 버티기 위해 화물 운임료를 최대 20%까지 대폭 인상하며 자국 경제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운송비 폭등으로 인해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석탄과 곡물을 모스크바로 보낼 수 없게 된 지역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곧장 인력 붕괴로 이어져 숙련된 기관사와 정비 기술자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렘린이 군수 생산을 독려하며 전차 공장의 임금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3배의 월급을 주는 따뜻한 전차 공장을 두고 누가 영하의 혹한 속에서 선로를 수리하려 하겠습니까? 다급해진 철도공사는 은퇴한 노년의 기술자들을 강제로 복귀시키고 채용 기준을 대폭 낮추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아날로그 기계를 다루던 은퇴자가 복잡한 디지털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현대식 열차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력난과 기술적 결함은 정유시설 피격으로 시작된 연료 위기와 결합해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파괴된 정유시설의 빈자리를 열차로 실어온 연료가 채웠겠지만 지금은 철도가 막혀버렸습니다. 전선의 전차들은 연료가 바닥나 멈춰섰고 그들을 살릴 연료 탱크 열차는 시베리아 한복판 고장난 기관차 뒤에 갇혀 있습니다. 돈바스의 러시아 지휘관은 탄약 생산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겠지만 진짜 현실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탄약은 이미 생산되어 화차에 실려 있지만 그걸 끌고 갈 기관차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병목 현상 때문에 러시아의 철도 화물 운송량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현금이 말라버린 철도공사가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예비 부품의 암시장마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설계된 푸틴의 야심찬 동방전환 전략도 철도의 잔해 아래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지원을 실어 나르려던 바이칼 아무르간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역사상 최악의 동맥경화에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시베리아 심장부의 세베로무이스키 터널을 폭파한 것은 단순한 시설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길이 15km의 이 터널은 러시아가 아시아로 나가는 유일한 숨통이자 대체 불가능한 관문이었습니다. 터널이 막히자 우회하려던 악마의 다리 노선마저 사보타주로 마비되면서 러시아 물류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단선철도라는 러시아의 지리적 약점이 전략적 치명타로 돌아온 순간이자 물류 교리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많은 포탄을 보내도 러시아는 더 이상 그 탄약을 구형 키에모나 운송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전략적 기피로 여겨졌던 그 광활한 영토가 이제는 물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댐이 되었습니다. 중국조차 화물이 도난당하거나 무기한 갇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경유무역 계획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제국의 힘은 미사일의 숫자가 아니라 그 미사일을 전선까지 실어 나르는 열차 바퀴의 회전수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돈 10달러짜리 베어링 하나가 없어 수십억 달러짜리 군대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끊어진 철의 동맥을 잇지 못하는 한 몸집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의 물류 심장은 지금 멈춰가고 있으며 이 부정맥은 전선에서의 절대적인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